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성욕이 강한지 아닌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상대 여성이 성욕이 강한 걸 미리 알고 있다면 그만큼 남자가 진도를 나가기 쉬울 것이며 둘만의 사랑은 감정의 소모 없이 자연스럽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남자는 성욕이 강하고 여자는 성욕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모든 여성들이 다 성욕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듯이 여성의 성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성욕이 많은 여성들은 작은 신체적 자극에 크게 반응하며 촉각이 예민한 경향이 있고 성취욕이 강하고 에너지가 왕성한 편입니다. 이런 여자들은 평상시에는 성적 욕구를 잘 참으며 감추고 있지만 애인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 참았던 욕구가 한순간에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손만 닿아도 흥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에 남자가 용기를 내서 더 깊이 들어와 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욕이 강한 여자의 6가지 특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마음에 드는 이성의 성욕을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는 작은 자극에도 민감한 여자입니다. 유독 촉각이 예민해서 작은 신체의 자극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스킨십에도 몸을 움찔거리거나 작은 터치에도 과하게 반응을 하기도 하죠. 이런 사람은 강한 성적 욕구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키스를 하거나 가벼운 스킨십만으로도 쉽게 흥분하기도 하죠. 남자들이 성적 자극을 받으면 방망이가 커지듯이 여자들도 똑같이 성적 자극을 받거나 흥분하면 그곳에 피가 모이면서 팽창하고 부풀어 오릅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이 속도가 빨라서 전이 과정이 짧아도 쉽고 빠르게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키스를 하는데 관계를 맺을 때와 같은 농밀한 소리를 낸다거나 가벼운 스킨십에도 몸을 움찔댄다면 그 사람은 강한 성욕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작은 자극에도 쉽게 놀라거나 움찔하는 사람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세요. 두 번째는 남성 호르몬이 많고 경쟁심이 강한 여자입니다. 간단한 내기나 스포츠를 해도 경쟁심이 강해서 반드시 이기려고 하는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적 욕구 또한 매우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밀러 박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남성에게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여성에게도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성욕을 높이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 때, 특히 누군가와 경쟁하는 상황일 때 훨씬 많이 분비된다는데요. 그래서 경쟁심이 강한 여자는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활발해 성적 욕구가 남성처럼 강한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한 여성은 외모로 볼 때 어깨가 넓거나 채모가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자는 보통 몸의 난 털들을 다 깎기 때문에 채모를 보고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봐야 채모가 많은지 알 수 있을까요? 제일 확인하기 쉬운 부위는 눈썹입니다. 화장을 하고 정리를 해서 알아보기 힘들 때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송충이 눈썹처럼 눈썹이 많고 진한 여성이라면 성적 욕구가 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근육량과 골격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조금만 운동을 해도 근육이 쉽게 만들어지게 되죠. 운동을 별로 안 해도 기본적으로 어깨가 넓거나 골격이 크다면 여성인데도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이 경쟁심이 강하고 눈썹이 진하거나 어깨가 넓은 여성이라면 유심히 살펴보세요. 세 번째는 성큼성큼 걷는 여자입니다. 스코틀랜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여자의 걸음걸이를 보면 성욕이 강한지를 판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욕이 강한 여자들은 척추의 움직임도 많고 성큼성큼 힘차게 걷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골반 때문이라고 합니다. 골반 주변의 근육이 튼튼할수록 만족감을 느끼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반 주변이 튼튼하면 척추의 움직임도 많고 성큼성큼 힘차게 걷게 되는 것이죠. 욕구가 강한 여자는 골반 근육이 자유롭게 움직여 힘차게 걸을 확률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이 시원하게 걷는 여성인지 살펴보세요. 네 번째는 지나치게 의존하고 애착이 강한 여자입니다. 사람의 연애 유형은 3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불안형, 회피형, 안정형이 바로 그것인데요. 사람을 대할 때, 특히 연애할 때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얼마나 회피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얼마나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향은 심지어 잠자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합니다. 제네바 대학의 니콜라스 교수가 49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애착 유형이 불안형인지 회피형인지에 따라 잠자리 성향이 크게 달라졌다고 해요. 특히 불안형은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의 관심과 애정을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면 관계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고 합니다. 애인이 싫어하거나 거절할까봐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이런 불안형의 잠자리는 어땠을까요? 불안형은 남들보다 잠자리를 더 자주 하고 잠자리하고자 하는 적극성도 더 크다고 합니다. 이것은 잠자리를 상대와 더 가까워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애인과의 관계가 불안정하다고 느낄 때 의식적으로 잠자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밀접한 스킨십인 잠자리를 통해서 상대와 더 끈끈한 사이가 되려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여자들은 거절을 잘 못합니다. 상대나 애인이 나랑 잘래라고 물어봤을 때 별로 끌리지 않아도 거절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괜히 거절했다가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유형의 여자가 나쁜 남자를 만나면 피해를 보면서도 계속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이성은 거절을 잘못하는 사람인가요? 5번째는 자기애가 강한 여자입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쉽게 말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잘났다고 여기는 특성입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고 다른 이성들도 모두 자신을 좋아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이성에게 접근하곤 하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매력적인 존재인지 아주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사랑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다고 느끼죠. 이런 사람들은 잠자리를 통해서도 자기애를 확인하는 스타일입니다. 자기가 섹스를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잠자리 횟수를 자랑하거나 과장되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에게 잠자리 경험이나 횟수를 자주 물어보곤 하는데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잠자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할 때 연인과의 잠자리 만족도는 물론 관계 만족도까지 오릅니다. 반면에 잠자리를 더 적게 한다고 생각하면 잠자리 만족도와 관계 만족도가 전부 떨어지기도 하죠. 그들은 자신이 섹스를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잠자리도 더 많이 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자신보다 적게 한다고 대답하면 우월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잠자리 경험이나 횟수를 자주 물어보는 사람은 없나요? 6번째는 성적으로 개방적인 여자입니다. 평범한 여자들은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스킨십과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여자도 있습니다. 성적으로 개방적인 여자는 스킨십이나 성적인 행동을 꼭 감정과 연관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성과의 스킨십을 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따라서 스킨십에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성과의 교류 역시 능동적이고 능숙한 편이며 바람기도 높다고 합니다. 이런 여자는 잠자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잠자리 후 상대방과 쿨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상대가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집착한다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방적인 사람은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는 부족한 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정신적 교류를 통해 육체적인 관계까지 이어가지만 이런 유형의 여자는 정신적인 교류를 하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여러 상대와 잠자리 기회가 많은 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성과 교류가 많고 스킨십에 능숙한 사람이 있나요? 오늘은 다른 사람보다 성적 욕구가 강한 여자들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육체적인 관계를 많이 가져도 정신적인 교류가 없다면 공허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도 육체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정신적인 교류도 꼭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불륜의 슈퍼메카라고 불리우는 골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텐데요. 골프를 통해서 어떻게 플러팅을 하고 어떤 식으로 불륜을 저지르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골프는 돈 있는 사람들만 즐기는 부자들의 스포츠였지만 요즘은 부자가 아니더라도 골프를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도 옛날에 비해 무척 많아졌는데요.
스크린 골프장까지 생기면서 젊은 사람들까지 골프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프장이나 골프 모임에서 불륜을 즐기는 남녀들이 아주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비즈니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적인 소통을 빌미로 접대 차원에서 골프를 치면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자들을 초대하기도 하지요. 같이 거래처와 골프를 치다가 그 여자들이 운영하는 술집에 가서 본격적인 접대 시간을 가지는 게 요즘 접대 코스의 그림이죠. 불륜 얘기로 돌아오면 골프장 모임에서 부하 직원 와이프와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나기도 하고 여자 캐디와 눈이 맞아서 아내 몰래 살림을 차리기도 하고 건전한 골프 동호회로 시작해서 동물의 왕국 동호회로 변질되기도 하지요.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요. 2018년도에 골프장에서 젊은 여성과 중년 남성이 적나라한 뒤치기 성관계 영상이 퍼졌습니다. 한창 논란이 됐었죠. 모 금융계 기업의 대표와 젊은 여직원이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로는 남편이 골프를 치러 갔는데 골프장에서 불륜을 즐기던 아내를 만난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를 만난다고 거짓말하고 골프장에서 불륜을 저지르다가다 걸린 것이지요. 그 당시에 분을 이기지 못한 남편이 골프 아이언으로 그 자리에서 와이프를 두들겨 패버리기도 했지요. 골프로 여자에게 플러팅을 하고 연습장과 스크린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유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골프 제안. 호감이 있는 상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라운딩 한번 나갈까요? 남녀 모두 작업 방식은 비슷한데요. 모임이나 연습장에서 마음에 드는 상대한테 골프를 치러 가자라고 하면 거의 10에 9은 좋다고 승낙을 합니다. 특히 여자들은 비즈니스 모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골프 치러 갈 기회가 별로 없기도 하고 보통 남자가 라운딩을 나가자고 하면 여자 입장에서는 공짜로 골프도 치면서 골프를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어크를 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여자를 차로 태우러 갑니다. 골프장이 보통 외곽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차로 픽업해서 골프장까지 가는데 한두 시간 걸리는데 그때 대화도 많이 하면서 불륜의 감정이 싹 트는 것이죠. 그리고 골프를 한 5시간 정도 치는데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남녀들은 첫 만남부터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실내 연습장에서의 불륜. 실내 연습장은 야외 연습장과는 조금 다른데요. 일단 규모가 작고 밀폐된 공간이죠. 게다가 대부분이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누구나 서로 두세 번만 가면 일단 얼굴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여자들은 하루 종일 연습장에서 살기도 합니다. 골프를 즐기는 시간이 다른 스포츠보다 길다 보니 그 긴 시간 동안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친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또 연습장은 다른 회원들을 유치하려고 동호회도 여러 군데 다니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서로 얽히는 연인들이 생기게 되고 서로 눈이 맞아서 급속도로 불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연습장은 멤버제로 운영되고 알리바이가 보장되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레슨 제안. 남자들은 주로 여자들한테 레슨을 해준다고 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자세가 잘못됐다느니 뭐가 잘못됐다느니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골프는 일단 자세가 중요한 스포츠이죠. 그러다 보니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몸의 스킨십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렇게 불륜의 감정이 싹 트고 골프가 끝나면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술도 먹으러 가고 싶고 19홀도 치러 가는 불륜의 시장이 되는 것이지요. 네 번째, 골프장 캐디. 어떤 특별한 골프장은 캐디를 여자의 얼굴을 보고 뽑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멤버십으로 비싼 곳은 그렇게 캐디를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통 남자들은 골프 치러 갔는데 예쁘고 젊은 캐디가 오면 엄청 좋아하긴 합니다. 캐디가 공도 잘 못 닦고 케어를 제대로 못해도 팁을 후하게 주기도 하죠. 그러면서 저녁에 밥 먹자고 플러팅을 날리죠. 그렇게 작업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캐디 입장에서는 팁도 많이 받고 어떻게 보면 스폰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캐디 자리를 노리는 여성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 스크린 골프장. 마지막은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스크린 골프장이야말로 골프업계에서 가장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이며 불륜의 메카 TOP3 항상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곳이기도 합니다. 일단 일반 골프장보다 훨씬 시내에 있고
운영 시간도 늦게까지 하니까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또한 공간이 밀폐되어 있어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고 야릇한 분위기도 연출할 수도 있죠. 게다가 골프를 잘 못 치면 레슨을 해준다 하면서 그 핑계로 스킨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서로 취미를 즐기면서 웃고 떠들고 스킨십 하다가 정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불륜의 메카에서 또 한 쌍의 불륜 커플이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골프와 관련된 불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사실은 골프뿐만 아니라 어떤 스포츠나 취미이건 남녀가 모이는 모든 곳은 불륜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취미 생활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것은 천지차이겠죠. 물론 골프를 정말 사랑하고 건전하게 즐기는 사람들에게 불륜과 관련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좋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파트너가 골프를 너무 과하게 즐기고 있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골프에는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골프비를 내주는 것은 19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슬프면서도 웃긴 얘기지만 그만큼 골프에서 불륜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겠지요.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천연식품 중에 항당뇨병이 뛰어난 식품 3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식품들은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식품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혈당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약물로? 아니면 먹는 식품으로만?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하시나요? 이건 모두 혈당을 관리하기에 좋은 방법인데요. 하지만 한 가지만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하게 생활습관과 식습관 모두를 개선하는 것이 당뇨병 혈당 관리의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잠을 잘 자려고 노력도 하고 스트레스도 관리하고 혈당 수치가 높다면 적절하게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드시는 음식에도 신경 써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항당뇨병에 어떤 식품들이 좋은지 알아보고 당뇨병에 도움이 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항당뇨병 천연식품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여주입니다. 여주하면 당뇨병에 좋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여주가 당뇨병에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꼽자면 무엇일까요? 바로 여주 껍질 부분에 특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사포닌 성분의 일종인 카란틴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이 카란틴을 식물 인슐린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혈당 강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카란틴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카란틴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생성하는 것을 돕기도 하고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작용을 해서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춰줍니다. 여러분 여주하면 무슨 맛이 생각나시나요? 바로 쓴맛일 텐데요. 이 쓴맛 역시도 당뇨병에 도움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 쓴맛의 원인은 모모르 대신 화합물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인슐린과 유사한 역할을 해서 혈중 포도당을 처리하는데 꼭 필요한 인슐린 수용체를 생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주는 쓴맛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이 쓴맛 때문에 생으로 직접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게 말린 여주를 끓여서 차로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말린 여주 5글 물 1에 넣고 끓여 하루에 150ml 정도 차로 마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주 씨앗 부분은 제거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씨 부분에 쿠쿠르비타신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설사와 구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주 우유를 만들어 드셔도 좋은데요. 생여주 1개에서 5글씨를 제거하고 쓴맛을 더 줄여주기 위해서 약간의 소금을 넣은 차가운 물에 15분 정도 담가둡니다. 이렇게 하면 쓴맛이 많이 줄어드는데요. 우유 200ml와 여주를 같이 갈아주면 여주 우유가 완성됩니다. 쓴맛이 싫은 분들은 익혀서 드셔도 좋은데요. 여주는 성질이 차고 쓴맛을 내는 채소지만 익히게 되면 성질이 평해지고 단맛을 내게 됩니다. 여주 섭취가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과량 섭취를 할 경우 간에 염증을 발생시켜서 간이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에 좋은 천연식품 두 번째는 돼지감자입니다. 뚱딴지라는 별명이 있는 돼지감자.
이 돼지 감자는 여러 언론 매체에서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면서 당뇨병에 큰 효과가 있는 작물로 소개돼 인기가 높아졌는데요. 어떤 성분 때문에 유명해졌을까요? 바로 수용성 섬유질인 이눌린이 돼지 감자에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 돼지 감자의 19%, 건조된 돼지 감자의 경우 약 70%가 이 이눌린 성분인데요. 이처럼 돼지 감자는 일반 감자와는 달리 탄수화물의 함량 중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는 섬유질의 일종인 이눌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이눌린은 위액이나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가 않고 소화관을 통과하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을 지연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수용성 섬유질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담즙산의 배설을 도와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장 내 미생물의 영양 공급원으로 사용되면서 유익한 균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좋은 이눌린도 좋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요. 평소 소화 기능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복통이나 설사가 발생할 수 있고 신장합병증이 있는 당뇨인들은 감자만큼 많이 포함되어 있는 칼륨 때문에 고칼륨혈증을 일으킬 수 있어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돼지 감자, 여러분은 어떻게 드시고 계시나요? 섭취 방법이 다양하지만 열을 가하면 이눌린이 잘 추출돼 많은 분들이 말린 돼지 감자로 물을 끓여 차로 마십니다. 말린 돼지 감자를 한 번 더 볶은 다음 1엘 물에 볶은 돼지 감자 5조각을 넣고 끓여주면 완성됩니다. 당뇨에 좋은 세 번째 천연식품은 양파입니다. 양파는 한국인의 식단에서 가장 기본적인 채소 중 하나인데요. 서양에서도 많이 먹고 있는 채소이기도 합니다. 플라보노이드와 황화합물 등 생리활성물질이 풍부하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케르세틴이 풍부해서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서 28가지의 채소와 9가지의 과일을 조사한 결과 대표적인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케르세틴의 양이 양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전문가들 역시도 당뇨병에 이 양파를 꾸준하게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양파는 천연 혈당 강화제로 불릴 정도로 인슐린 기능을 촉진시켜서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양파와 당뇨병과의 관계를 조사한 여러 연구에서 빠지지 않고 케르세틴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양파를 혈관 청소부라 말하는 것을 들으신 적 없나요? 이러한 효능도 양파의 케르세틴 때문인데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아줘서 혈관 건강을 튼튼하게 하는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럼 당뇨병 환자는 이 양파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혈당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익혀 드실 때는 14개, 생으로 드실 때는 12개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양파의 건강 영양소 케르세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건강한 지방, 특히 들기름과 같이 드신다면 기름진 피, 혈중 중성지방을 제거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항당뇨병 효과가 뛰어난 천연식품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뛰어난 카란틴 성분이 풍부한 여주, 수용성 섬유질인 이눌린이 풍부한 돼지 감자,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케르세틴이 풍부한 양파, 이렇게 3가지의 천연식품들이 혈당 관리와 당뇨합병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량 드시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식단에 포함시켜서 드셔야 합니다. 주위에서 이것 먹고 좋아졌다는 말만 믿고 맹목적으로 드시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가 모두 다르고 동반된 질환이라든지 사용하는 약물이 다르기 때문에 꾸준히 드시고 싶은 식품이나 건강 보조제가 있다면 나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담당 의사에게 상담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